그래서 페이지 25에 사기 강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를 보면 사기나 강박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자 봐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사기는 뭐냐? 사기는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 알았죠? 반드시 고의가 있어요. 과실만 있으면 안 되죠? 사기는요 두 번째요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뭐다? 그래서 뭐만 있으면 된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사기인지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닌지 이렇게만 보면 되죠. 알겠죠? 사기가 아닌 거 먼저 뭘 봐야 돼요? 사기가 아닌 거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에서 서로가 교환을 하는데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가 분양 광고. 상가 분양 광고를 하면서 뭘 하냐? 상가 분양 광고를 하면서요 전문 경영인에서 경영을 하고 전문 경영인 그 다음에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일정에게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어. 이런 경우는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인 건 뭐죠? 사기인 것은 첫 번째 우리 방금 했었죠. 타인 소유물. 우리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사기이다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어. 그런데 매도인의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사기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변칙세는 사기이다 아니다. 변칙세는 사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지 의무 위반이죠. 신규책상 고지 의무 위반이다. 뭐가 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죠. 그런데 아파트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 중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는 공동묘지가 조성 중인 사실을 알려야 돼, 알리지 않아야 돼? 알려야 된다. 이런 게 해서 우리는 사기라고 하고, 사기인 경우는 뭐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우리가 어떤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가 너무나 과장 광고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시인되는 정도, 비난받을 정도 이렇게. 시인된다, 비난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인되는 정도, 그러면 비난받을 정도 이렇게요. 시인되는 정도, 그럼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비난받을 정도 뭐다? 사기이다 이런 말이죠. 사기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두 번째 강박. 그러면 강박이라는 것은 뭐다? 강박은요 뭐냐면 강박에서 우리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먼저 취소, 또 하나는 뭐다? 무효, 또 하나는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알겠죠? 우리 방금 했었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이 두 가지. 그러면 이 취소는 뭐냐면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돼야 돼? 제한돼야 되죠? 이 제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뭐냐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뭘 갖는다? 공포심을 갖는다. 이 공포심을 갖는다 해서 그것을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이것을 우리는 강박이라고 그래.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취소라고 그래. 그리고 공포심을 느껴서 자기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제한이라고 얘기해. 여기는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겠다? 박탈. 다른 말로 강박 행위가 뭐란다? 극심하다. 박탈, 극심 이렇게. 이것을 강박이라고 얘기해.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고소고발이에요. 고소고발은 먼저 이것은 적법이야, 적법하지만 고소고발은 강박이 될 수도 있어. 언제냐?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 자체는 정당해요. 목적은 정당한데 뭐가요? 수단이 뭐가 된다? 불법이다. 수단이 불법.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강박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서 을이 있잖아요. 갑이 을을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 을이 갑을 강박을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그래. 사기를 친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그래. 그래야 취소권자가 을이 갑한테 취소를 해. 이 사람이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권자라고 그래. 이 사람이 취소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사기나 강박을 치는 것이 아니고 병을 뭐란다? 피용자라고 그래. 피용자를 제3자라고 하죠. 제3자가 사기를 치고 사기요. 이 병인 피용자 제3자가 강박을 했다 이런 말이죠. 제3자가. 알겠죠? 사기나 강박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사기를 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을하고 계약했지만 병한테 사기를 당해놓고 자기가 엉뚱한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의 플러스 모가실. 선의 플러스 모가실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전혀 몰라. 병이 갑을 사기친 것을 전혀 몰라.
알죠? 그런데요, 이 을 있죠? 이 을이요, 병이 갑을 사기친 걸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럴 때 뭘 한다? 취소를 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문제 풀이할 때 맞죠? 전문 문제 할 때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된다, 된다? 안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이나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해.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알았거나 악의가 아니어야 되죠. 선이 뭐가 싫으면 취소를 못해. 요즘 최근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그럼 뭐냐? 우리 이렇게 병이 있는데 갑이 병한테 대리권을 줘. 이걸 대리인이죠. 대리인. 이 사람은 본인이란 말이죠. 본인인데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대방은요, 본인이요, 그 사실을 뭐하든 알든, 그 다음에 뭐하든 모르든, 이렇게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가 된다? 동일시. 동일하다, 이 말, 동일해.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제3자냐 아니냐 얘기했을 때,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서는 제3자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취소할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알든지 모르든지 취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뭐냐? 사기나 강박은요,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뭐하지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기는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를 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해. 그 다음에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부당이득.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 속에는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이걸 두 가지가 같이 있어. 병존해. 병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합해.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선택적으로.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중첩적으로 안 돼. 그래서 두 개가 나란히 있다. 병존하니까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죠. 경합한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즉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하든지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요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또 사기에서는 뭐냐?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 하자 있는 물건을 샀어. 하자 있는 물건,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어. 그러면 기망을 뭐라 한다? 이것을 사기라고 얘기하죠. 하자 있는 물건을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하자 담보 책임. 그래서 사기하고 하자 담보 책임을 뭐라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뭐라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경합한다. 둘 중 하나를 뭐 한다?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기본서는 이제 보시면 사기라고 되어 있죠. 사기에서 여러분요 25페이지요 맨 밑에 기망행위란 뭐냐?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거나 이를 유지, 강화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말한다. 줄고 부작이나 침묵도 세 번째 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상품의 선정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줄고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비난 동그라미 비난,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그것은 맨 끝에 기망행위가 돼. 기망행위. 맨 끝에 기망행위가 돼. 이런 봐봐. 신이, 우리가 사기는 봐봐. 여기 보라고. 우리가 무조건 보는 거 아니에요. 사기하고 강박에 있어서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 사기는 뭐냐?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 성실, 내가 지금 과대광고라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그 과대광고, 누가 보면 우리가 뻥쟁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뻥쟁이가 뻥을 쳤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뻥쟁이의 뻥이 사기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정도의 뻥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 웃어. 그건 비난받을 정도도 아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그건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뻥 듣고 나서 뭐가 나와? 욕이 나와. 그러면 나 비난받을 정도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강박은 뭐냐?
불법적으로 해약을 고지해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시켰느냐 유발시키지 않았느냐 이게 따라 다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는 강박, 공포심이 없다,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과대 광고를 했는데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비난. 그럼 뭐가 있다? 기망이다 이란 말이죠. 만약에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고 시인된다. 시인된다 말은 받아들일 수 있다, 용인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은 뭐라고 나왔죠? 두 번째 줄 봐봐. 신이 상품의 선전이나 과장 광고가 두 번째 줄 신이치게 비추어 시인 됐죠? 시인 알겠죠? 그래서 시인 그러면 기망성이 뭐가 된다? 결여된다.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표의자를 하여금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고의. 즉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 세 번째 줄 줄고 과실만으로는 부족. 과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맨 끝에 요하지 아니한다. 참 신기하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요? 착오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오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착오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죠. 그 말은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착각을 했는데 손해가 없어. 취소 못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형사사건에서 우리 뭐라고 하죠? 사기당했다, 걔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손해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손해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진 게 아니라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내가 만약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판단을 올바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내가 판단을 올바르게 못한 거잖아요. 그걸 민법에서 사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 그런데 착오에서는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져. 그러니까 착오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가 아니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단 말은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가 아니라고. 그런데 착오에서는 손해가 있어야 착오가 돼.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사기는 손해가 있고 없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알겠죠? 그걸 따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다? 그것은 사기는 무슨 규정이다? 맨 끝에 강행 규정. 그다 써. 착오는 임의 규정. 아까 우리 착오는 뭐죠? 착오가 있다가 할지라도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기는 강행 규정이니까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할 수가 없어. 알겠죠? 배제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뭐나? 첫 번째 1번. 첫 번째 변칙세일. 이게 뭐죠? 사술이 뭐죠? 기망이죠? 기망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었다. 이 말은 아까 무슨 말하고 똑같지? 이 말은 신이 측에 비춰봤을 때 무슨 정도다? 비난받을 정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인근,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딱 거기만. 이런 사실을요, 고지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고지 안 했으면 뭐가 된다? 기망이 된다. 또는요, 세 번째 줄이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 쓰레기 매립장. 알겠죠? 그래서 그럼 뭐다? 이것도 뭐가 된다? 고지의 대상이다. 고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기망이 된다. 우리는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죠? 중요한 말은 두 번째 줄.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딱 거기. 남의 물건인지 알았으면 나 이거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기망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기망이 아닌 경우 첫 번째 경환계약. 딱 거기만. 경환계약은 뭐냐? 당사자 일방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에 줄고 시가를 묵비하거나 두 번째 줄 맨 끝에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 이런 경우에 뭐라고 나왔죠? 맨 끝에 불법적인 간섭을 뭐라나? 불법적인 간섭을 기망이라고 하죠? 기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사기나 강박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봐봐. 사기나 강박은 무슨 행위라고 했어? 그 자체가 무슨 행위다? 위법이다. 이런 우리 법률 사실을 보면 적법행위하고 위법행위가 있죠.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채무 불행하고 불법행위하고. 그러니까 이 불법적 간섭이란 말이 바로 뭐다? 위법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사기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봐요. 상가 분양. 딱 거기만. 상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에서 위탁 경영하고 그 다음에 줄고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이걸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 이것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러면 청약의 유인이 뭐죠? 한번 와봐라 이 말이죠. 꽹과리 두들린 것을 말한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죠. 맨 끝에요. 이것은 기망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강박이요. 그럼 강박이 뭐죠? 강박은 뭐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끝에 불법적으로 어떤 해약을 고지. 불법적으로 어떤 해약을 고지해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러면요. 자, 봐봐. 두 번째 끝에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냐? 다 봐봐. 불법적으로 해약을 고지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고 불법적으로 해약을 고지해서 어쩌고 불법적으로 해약해서 어쩌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른 모든 과고시에 다 시험에 나왔거든. 우리도 나오고. 근데 여기 있는 것 지금부터 세 번째 줄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1번의 끝에까지 한 4줄 되죠? 이것을 어떻게 다 암기하냐고. 키워드가 뭐냐? 불법적으로 해약을 고지 어쩌고 나와.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저 보면 첫 번째 강박행위 당시 거래관념과 재반상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입에되거나 어떤 해악의 고지가 그 다음에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에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하거나 그건 지금 다 뭐라 나왔죠? 어떤 불법적 해악의 고지, 해악의 고지, 해악의 고지 이렇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다 이상한 말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뭐가 된다? 강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키워드는 뭐다? 불법적으로 뭘 한다? 해악을 고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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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강박이라고. 이걸 다 암기를 어떻게 못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몇 단의 고의가 있어도 이번에 2단의 고의. 자, 불법으로 장래 해악을 통고 뭐 다 해악을 통고 해악을 통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공포심에 빠뜨려 이렇게. 2번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박스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박스에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두 번째 줄이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 바로 옆에요.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 딱 이렇게. 위법성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위법성? 강박이다 이 말이죠. 위법성이 있다는 말이 강박이다. 알겠죠? 자, 이번은요.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줄.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뭐한다? 완전히 박탈. 강박행위가 뭐? 극심. 그랬을 때 뭐가 된다? 무효. 박탈이나 극심이라는 말이 없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는 뭐가 된다? 취소. 알겠죠? 공포심이 있다 해서 무효 그러면 큰일 나. 공포심 억수로 느끼다 필요 없어 무조건 취소해요. 그런데 박탈이나 극심이다. 이 말이 있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무효. 아시겠죠? 3번 강박행위가 아닌 것 줄고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그 말이 중요해요. 불법적으로 해악의 고지할 고지가 없다면 해악 고지 안 했다잖아요. 그런데요 각서의 서명이나 각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것만으로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런 보면 우리 보면 여자들이요 우리 남자들한테 각서 쓰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보면 냉장고 앞에 한 2개 정도는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강박이 된다? 앞에가 중요해. 불법적으로 뭘 해야 돼? 해악을 고지했을 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효과. 상대방이 한 사기 강박이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하고 취소 맨 끝에 소금 무효. 그 다음에 제3자한 사기 강박이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제3자가 사기나 제3자 동그라미하고 피용자 점 찍고 대리인 X. 대리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줄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을 경우에 하나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면요 어디 보냐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다. 줄거 봐.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다. 채무자를 뭐라 한다? 제3자라고 그래. 이러면요 써 거기다가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다.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봐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착각을 이런 착각을 해봐. 여러분 채권자 있죠. 채권자가 있고 여기 채무자가 있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빌려줬죠. 여기 보증인 있죠. 보증을 쓰잖아요. 우리 보통 보증을 쓸 때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죠? 채무자가 서달라고 하죠. 부탁하죠.
그러면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하죠? 보증계약을 누구하고 보증계약한다? 보증인은 누구하고 보증계약을 해? 방금 뭐 썼어? 뭘 썼어? 아니, 지금 0.5초 전에 써놓고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이 두 사람이 보증계약을 한다니까. 알겠죠? 채무자하고 보증계약 쓰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계약을 누가 부탁한다? 채무자가 부탁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보증계약의 당사자니까 채무자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채무자가 원래 채무액이 1억인데 돈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채무하고 지금 채무하고 앞으로 될 채무에다가 이자율도 높고 1,000만 원 정도인데 1억이나 되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채무자가 사기쳤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 못해. 채권자가 그 사실을 뭐랬거나, 상대방이죠, 상대방. 채권자가 상대방이야.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고. 알겠죠? 이걸 보증계약이라고 그래. 보증계약은 보증인하고 채권자가 계약을 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상대방이 돼. 그래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란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줄거봐요. 네 번째 줄.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기보다한테 줄거.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기보다한테. 아주 중요하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제3자는 뭐냐? 제3자. 이런 봐봐. 제3자는 거기다 그냥 써. 제3자는 뭐가 제3자냐? 여기요. 체결.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말소 청구. 말소. 이렇게 돼 있죠? 제3자는 뭐냐? 제3자는 여기요. 선의. 취소하기 전에 선의. 취소하고 나서 말소 등기하기 전에 선의. 이걸 제3자라고 그래. 제3자. 무슨 말 알겠죠? 제3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대리인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요. 두 번째 줄 끝에 상대방의 대리인 등. 그래서 대리인 누구냐? 은행의 지점장의 출정소장이죠?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죄송해요. 첫 번째 끝에 보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자. 제3자가 아닌 자. 아닌 자 누구다? 대리인이다. 대리인. 알겠죠?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다?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알겠죠? 제3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의 제3자 보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가 이거죠? 여기. 거기가 밑에가 이게 여기. 선의 제3자가 여기. 알겠죠? 취소하기 전후로 부문하고 선의인 경우만.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다 똑같아.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의기만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이건 다 똑같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타 제도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기망 줄고 기망을 사기라고 그래. 하자 있는 물건을 줄고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하자담보 책임. 그러면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죠? 그러면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이 뭘 한다? 경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죠? 줄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권 바로 옆에 손해배상청권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적으로 행사 거기다가 병존한다. 병존하니까 선택적으로 행사 거기다가 중첩적 X 중첩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죠? 세 번째 줄. 뭐 의사표시를 그렇게 돼 있나요? 뭐 수 있고 의사표시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줄고 취소하지 않고 세 번째 줄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따 구주로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까지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할 필요 없다? 취소할 필요 없다. 분양계약 그런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얘기하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 봐봐.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